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5편 계약, 동의, 위임, 실무서식과 분쟁 예방 장치입니다. 이번 편은 정비사업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 즉, 계약서, 동의서, 위임장, 인감과 관련된 실무를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와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 종이 한 장, 서명 하나가 어떤 법적 효과를 가지는지 그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계약과 동의는 왜 효력이 살아있고 어떤 계약과 동의는 왜 소송에서 무너지는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서식의 구조와 문구, 그리고 절차입니다. 제1장, 왜 계약, 동의, 위임이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가입니다. 정비사업 분쟁의 상당수는 법이 불명확해서가 아니라 서류가 부실해서 발생합니다. 계약은 했지만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동의를 받았지만 설명과 범위가 빠진 경우, 위임을 받았지만 대리권 범위를 넘은 경우, 인감은 찍혀있지만 진정 성립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이런 사소해 보이는 하자들이 조합 설립 무효, 총해결의 무효, 매매계약 해제,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법 조문보다 먼저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제2장, 지분, 입주권 매매계약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거래의 핵심 계약은 일반 아파트 매매계약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음 중 하나입니다. 재개발 지분 매매계약,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수도 계약, 입주권 매매계약, 이 계약들은 모두 미완성 권리를 거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본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특정. 단순히 집원, 호수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명칭, 조합 설립 단계, 조합원 지위 포함 여부, 입주권 발생 여부, 이 네 가지가 명확히 적혀야 합니다. 둘째, 대금 구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는 형식보다 관리처분 인가 전, 후, 입주권 확정 전, 후, 이주, 철거 시점, 이 사업 단계와 연동된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셋째, 위험의 귀속, 조합 설립 인가 취소, 관리처분 취소, 지위양도 제한 위반, 분양권 배정 변경,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적지 않으면 분쟁은 거의 필연입니다. 제3장, 조건부 매매와 특약 조항의 설계입니다. 정비사업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특약입니다. 특약이 없는 계약은 위험을 방치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조건부 특약은 이런 것들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입주권 확정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지위양도 가능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분담금 추정액 초과시 해제 조항. 예를 들어 이런 문구가 필요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일정 기한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또는 분담금이 특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제4장, 조합원 동의서의 법적 성격입니다. 동의서는 단순한 찬성 표시가 아닙니다. 법원은 조합 설립 동의, 사업 시행 계획 동의, 관리처분 동의를 재산권 처분에 준하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그래서 동의서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의 대상 사업의 특정, 조합 설립인지, 사업 시행인지, 관리 처분인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가능성. 대법원은 동의 당시 조합원이 사업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면 그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즉, 설명 없는 동의, 백지에 가까운 동의, 나중에 끼워 맞춘 동의, 이런 동의서는 소송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제5장, 위임장의 범위와 한계입니다. 위임장은 가장 많은 분쟁을 낳는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애매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떤 총회인지, 어떤 안건인지, 어디까지 의결권을 위임하는지, 총회 참석만 위임한 것인지, 찬반 결정까지 위임한 것인지, 이 구분이 없으면 대리 의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법인 조합원, 고령 조합원의 경우 위임장 하자 하나로 총회 정족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6장, 인감과 진정 성립의 문제입니다. 인감이 찍혀있다고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은 이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되었는가입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도 대리 서명, 사후 날인, 백지 위임, 이런 사정이 드러나면 진정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안전한 방법은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일자 명시, 신분 확인자 기재, 서명 또는 날인 당시 상황 기록, 이 네 가지를 세트로 남기는 것입니다. 제7장, 판례로 본 계약, 동의, 위임 무효 사례입니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문제되었습니다. 동의서에 사업 개요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위임장에 의결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공유자 중 일부만 동의했는데 전체 지분을 동의로 계산한 경우, 법원은 이런 경우 정족수 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아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에서 지위양도 제한을 알면서도 특약 없이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 사례도 있습니다. 제8장 분쟁을 예방하는 실무 체크리스트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4가지만 지켜도 분쟁의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식을 통일할 것. 둘째, 설명 자료를 남길 것. 셋째, 대리권 범위를 명확히 할 것. 넷째, 기록을 남길 것. 계약서, 동의서, 위임장, 설명자료, 녹취, 회의록.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세트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제9장 마무리입니다. 정비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리스크는 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잘못 만든 서류 한 장이 몇 년의 사업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를 제대로 만들면 분쟁의 상당수는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15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계약은 조건으로, 동의는 설명으로, 위임은 범위로, 인감은 기록으로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 소송 단계에서 조합과 조합원이 어떻게 다투게 되는지 정비사업 분쟁 대응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교과서 제15편 계약, 동의, 위임, 실무서식과 분쟁 예방 장치였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